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죠. 바로 네네. 암입니다. 암. 암. 예. 실제로 작년에 발표한 그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요. 40대 이후의 모든 연령대 사망 1위가 바로 암이에요. 네. 그 중에서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이가 60대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60대부터 진단도 늘어나고 사망 원인으로도 급증하는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여기 암공화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정영규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인 남자 나이가 79.9세고요. 네네. 여자는 85.6세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지 한번 맞춰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오자마자 조용해지네. 제가 답을 가면이 말씀드리면 여자는 34.8%고요. 네. 남자는 37.7%의 비율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통틀어서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 와, 진짜 무섭다. 그럼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 통계를 보니까 60대 암 환자 사망률이 60대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면역 노화 때문입니다. 면역 노화? 면역 노화요? 면역 노화 처음 듣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는 회복력이 떨어지고요. 네. 면역도 늙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면역 노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면역 세포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고요. 면역 세포 자체도 노화되면서 최대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은 물론이고요. 감염병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저 면역 노화 이 속도를 좀 천천히 늦추면요. 암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과의 싸움에서 마침표를 찍으신 분과 그리고 현재도 열심히 싸우고 계신 두 분을 함께 모셔봤습니다. 오, 예. 자,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재발한 암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순우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암을 이겨낸 장규덕입니다. 아유,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재발한 암과 이렇게 싸우고 계시고 또 암을 또 이겨내셨다고 한 분은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어떤 암이셨는지요? 네, 두 분을 힘들게 한 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무섭다. 아니, 암을 두 번이나 이렇게 겪으신 거예요? 지금은 위암은 수술을 하고 아, 예. 욕심이 많아서 혈액암은 지금 3년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 처음 암 진단 받으신 게 언제세요? 위암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아, 10년. 제가 너무 시건방져서 처음에 갔을 때 1기 때 예. 그때 그냥 위암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저는 암이 아니라고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고 집에 왔어요. 예. 와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속이 아파서 다시 병원을 가니까 2기를 접어들었어요. 아하. 처음에 했을 때도 그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저거 하고 나서는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아니, 보통 이 항암 치료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머리가 항암 치료를 머리 빡빡 머리에다 지금 자라는 머리예요. 그러신 거군요. 네네. 어머니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60대 위암을 겪고 또 70대 혈액암까지 겪으셔가지고 진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수님 옆에 계신 장기덕님은 제가 알기로 40대 대장암을 진단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40대요? 네. 피곤하고 네. 좀 평상시에는 안 했는데 멀미도 하고요. 그때는 코피도 막 엄청 많이 쏟았어요. 코피요? 네. 오. 근데 이제 지나가고 보니까 그런 게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예. 막 배가 쥐어 뜯듯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정말 펑 소리가 났어요. 아, 펑 소리가 났어요. 혈변이 아이고. 혹이 하나 터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대장암으로 막혀있던 부분이 이렇게 뻥 뚫리면서 그 소리와 함께 출혈이 동반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장암은 보통 이렇게 대장 점막 안에 발생한 암이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장귀덩님처럼 이제 혈변이 있다든지 또는 배가 불편한 증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변이 평소와 좀 다르다면 한 번쯤은 꼭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일 변의 모양이 갑자기 굵어진다든지 또는 가늘어진다든지 그리고 또는 색깔의 변화가 있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변이 굵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뭐 보통 변비나 설사를 하시던 분들이 변이 굵어지면 그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변이 평소보다 갑자기 너무 굵어진다든지 여기에 복통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의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장내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장이 꼬인 폐색이 일어난다든지 일시적으로 가늘었던 변에 폐색이 풀리면서 비정상적으로 변이 굵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 일종의 수압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현상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네네. 예. 일반이라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O, X일까요? 매일 매일매일 암세포가.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도.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은 면역력이 강해요. 일반인들도 포함되는데 그리고 왜 진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으로. 저는 생긴다. 두 분 다 생긴다는데? 네. 아유, 누구나 이유는요? 그냥 아무 몸에 잠재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하. 네, 정답은 O입니다. 말도 안 돼. 진짜요? 진짜 네. 그렇다고요? 여기 다 암이야 그러면 우리? 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충격인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얼마나 생기는지 아시면 더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길까요? 이거 적을까요? 우리가? 예. 잠깐만 자, 다들 쓰셨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영재 동생 2개. 그리고 이순놈 네, 어머님께서는 저랑 똑같이 1개. 그렇죠. 잠깐만. 암이 그렇게 많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경고성인 것 같아요. 1개 이상. 체질 따라서. 네네. 정답은 5,000개입니다. 5천 개.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진짜 5,000개 많구나. 이상인데요. 와, 네네네. 와, 와. 그럼 제 몸속에도 지금 실시간으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하루에 생겨나는 암세포의 수는 하루에 약 5,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와, 충격이다. 그런데 왜 다 암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암세포가 많이 생겨도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요. 면역 노화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들이 있고요. 이 세포들로 항암 면역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 노화가 와서요.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 매일 생겨나는 5,000개 이상의 암세포를 제대로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 면역 노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좋지 못한 생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체 장기들이 빨리 병들고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의 만성질환에도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면역 노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암에 걸린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네. 이순누님이나 장기덕님도 면역 노화를 부추긴 공통적인 이유를 제가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오, 바로 이 습관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 습관일까요? 어떤 습관일까요? 몰아먹기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 장사. 식당 하세요? 네, 구축적인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고 예. 저는 무역을 하다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면 가이로 오다를 비행기 안에서 가이로 오다를 시키고 네네. 일본 가서 스시를 먹고 저녁은 폭식을 해요. 배가 되게 고팠을 상태예요. 힘드니까. 그 폭식을 하고 그걸 소화를 시키고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예. 그걸 소화를 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시간이 쫓겨서 네, 한 번 시간이 먹을 때 좀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고 저녁에 그렇게 또 그 소화 안 시키고 그대로 자고. 예. 이제 보통 한국인은 이렇게 특유의 짜고 매운 음식을 많이 사랑하죠. 그리고 육류 위주로 변한 서구적인 식습관이 이제 소화기 암 환자를 많이 늘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신 두 분의 면역 노화를 떨어뜨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궁금하다. 이 큰 이유 같은데. 아하. 아하. 고혈압이면요, 대한민국에서 저를 포함해서 50대가 넘으면 이제 흔하게 있는 만성 질환인데요. 암이랑 이게 상관이 많이 있습니까? 고혈압이 있으면요, 혈관이 지속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확산하고 증식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하. 고혈압으로 조직 내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예. 만성염증이나 면역기능 장애 등 저하 등으로 암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순금님 고혈압 있으시죠? 네, 가족력이 있어서 엄마, 아버지, 작은 아버지, 저까지 다 뇌경색도 왔었어요. 뇌경색도요? 네, 그럼 뇌경색이 언제쯤 오셨어요? 그것도 위암 수술을 하고 너무 면역이 약하니까 그래서 형제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자꾸 옆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야. 그래서 쏠리는 그것도 걸음걸이가요? 네네. 그래서 옆에 동생이 언니 똑바로 걸어 왜 자꾸 있나 근데 쏠려 이래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손을 들고 지지개를 펴고 이렇게 손뼉을 치려니까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어머 왜 이래 그러고 또 발을 이렇게 하니까 발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의사 앞에서 쓰러졌어요. 진짜로 쓰러져요? 쓰러져가지고 이 바늘 못 썼어요. 어머머머머. 그래 바늘 못 쓰고 나니까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지금은 뛰어다닐 정도로. 어우,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네. 보통 혈압이 높게 되면 뇌 혈관이 터지면서 미세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고혈압이 지속되는데 거기를 방치하셔가지고 아마 뇌경색이 같이 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에 걸리신 장기덕님도 아까 이순금님 못지않게 가족력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요? 2004, 2005, 2004, 2005, 2006. 2006. 오. 네. 이게 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2004년도에는 언니분, 네. 2005년도에는 친정어머니, 2006년도에는 장기덕님 이렇게 세 분이 연달아 1년 사이로 대장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어이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보통 진짜 한 너무, 집안에 너무 뭐 암 슬퍼요. 환자 한 명 생겨도 너무 그렇죠. 힘든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3명이나 이렇게 걸렸으면 정말 너무너무 슬펐어요, 힘드셨겠어요. 너무 슬프셨겠어, 진짜. 네. 충격받고, 아이고.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죠. 아. 저는 건강했으니까. 근데 언니 그렇게 하고 엄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제가 병간호를 했는데 예. 엄마 이제 괜찮아지셨다고 해서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걸렸구나. 혈변을 보게 돼서 병원을 가니까 암이라 하니까 정말 식구들이 다 충격이었죠. 그렇겠네요. 저는 이제 35cm를 많이 잘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까이를 잘라내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는 순간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괴롭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운동을 해야 산다고 하잖아요. 네. 암 환자들은 네. 무조건 걸으라 하는데 여기서 여기를 못 가요. 화장실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보통 암은 이제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봤더니 네.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중에 폐암 병력이 있으면 위험이 4.44배, 그리고 여러 암 병력이 있으면 3.8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44배라는 수치를 보면요, 예. 폐암은 거의 100% 가족력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정말 폐암은 높네. 100% 가족력이고요. 네. 100%예요. 네, 또 일본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암은 2.63배, 관광암은 6.06배, 그리고 자궁암은 1.93배 위험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뭐 오늘 그 주제인 면역 노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암세포를 대비해서 암 잡는 CCTV를 24시간 풀 가동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암 잡는 CCTV 요? CCTV. 그거 아주 마음에 땡기는데 그거 어디 파는 CCTV입니까? 네, 진짜 CCTV는 아니고요. 암 잡는 CCTV, 즉 바로 면역세포의 한 종류인 내추럴 킬러, 바로 NK세포를 말씀드린 겁니다. NK 세포. NK 세포가 왜 그 암 잡는 CCTV라고 이렇게 불립니까?
네, 면역세포인 NK세포는요, 암세포를 끝까지 쫓아가서 파괴한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보통 NK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에서 가장 큰 세포로 외부에서 세균과 같은 유해 물질이 침입하거나 우리 몸속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생하면요, 예. 즉각적으로 녹이거나 또는 해체, 괴사시켜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오, 대단하네. 그래서 실제로 NK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네, 너무 궁금하죠. 완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네. 그래요?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공개한 NK세포가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놀라운 영상입니다. 어머, 네, 실제로 저래요? 네, 지금 보이는 저 붉은 세포가 암세포고요. 예. 네. 주변에 있는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긴 게 바로 NK세포입니다. 어머, 빨간 게 없어졌어. 뭐 분해시켜. 분해시켜버리네. 너무 잘한다, NK세포. 진짜 고마운 친구들이네, NK세포. 그러면 NK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아, 좋지. 네, 그런데 NK세포가 단순히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예. CCTV가 100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만약에 50개가 고장나 있어요. 그러면 그 50개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쓸모없어. 공짜에는 쓸모없는 거예요. 네. 즉 일을 많이 하는 질 좋은 NK세포가 중요하지 개수가 많은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NK세포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암세포나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NK세포의 움직임이 느릿느릿해져서 우리 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하, 맞 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고 잘못된 식습관에 스트레스까지 쌓이면 NK세포의 활성도는 당연히 감소하죠. 감소하죠. 낮아. 예, 네, 안 움직이죠. 맞습니다. 떨어지게 되겠죠. 예. 한 연구에 따르면요, 위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를 건강한 사람에 한번 비교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최대 7.4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오, 오, 그렇게까지. 그러면 그 NK 세포 활성도가 낮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개씩 생기는 암세포에 맞서려면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K세포 활성도 올리는 거, 이거 어떻게 높이나요, 이거를? 그 답은요, 먼저 활성산소에 있습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 활성산소 들어봤어요. 이 정확하게 뭔가요, 들어봤어. 활성산소? 활성산소는요, 염증 인자들을 증가시키고 우리 몸을 만성 염증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활성산소는 정상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요,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암까지 걸리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항산화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구나. 항산화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야. 대장암을 극복하고 10년 넘게 암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장귀덕님의 건강 비결도 바로 똑똑한 항산화 관리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보니까 산성식품은 X. 그야 면역영양소. 아니 잠깐, 산성식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고기도 삼겹살도 가능하면 구워서 먹지 마라. 네. 그리고 먹어도 탄 거는 먹지 마라. 수육으로 네. 먹으라가 이제 그런 네네네네. 이유가 될 수 네. 있군요. 그리고 이제 김도 구운 김은 먹지 마라. 네, 어. 맞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밀가루는 안 먹고요. 예예예. 탄산음료 같은 건 안 먹고 아, 엄청 노력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력하고 엄청 계신데요. 노력해요. 보통 산성식품이라고 하시면요. 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드는 빵이나 면, 네네. 동물성 기름이 많이 함유된 육류를 말하는데요. 아하. 이런 산성식품이 암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발표된 국내 연구인데요. 건강검진을 받은 1,74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네. 결과 208건의 위장간암을 발견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산성식품이 비만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해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면역 영양소? 이게 또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면역 영양소는요. 네. 비타민 C. 비타민 C. 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장기덕이 맞으시죠? 네, 저는 아프기 전에는 진짜 그때는 젊었고 예, 예. 비타민 C 같은 거 먹을 생각도 안 했었죠. 아. 지금은 잘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비타민 C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비타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이런 말 했습니다. 비타민 C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항생제다. 네. 그 이유는 비타민 C가 면역 세포의 생산과 운동성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나서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 백혈구 에너지를 내는 동력이 바로 비타민 C인 겁니다.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이제 이순남 님도 비타민 C를 좀 챙겨 드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싶은데. 저는 혹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비타민 예. C를 안 먹어서 혈액암이 또 왔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 이순웅님이 비타민을 드시고 싶어도 드시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그렇지. 맞아요. 저거 때문에 또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속쓰림. 보통 어르신들은 속쓰림 때문에 비타민 C 맞아요. 못 먹죠. 비타민 C를 속이 쓰려서 못 그렇죠. 먹었어요. 근데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영양제 섭취보다는 또 음식으로 좀 섭취하면 좋겠다라고 네, 뭐, 생각하셔서 과일. 그렇게 맞아요. 하는 분들도 좀 많잖아요. 그게 네, 물론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비타민 1일 섭취량을 과일과 채소로 채우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으면 또 혈당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 또 비타민 C는 온도나 햇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의사지만 면역력을 위해서 꼭 영양제로라도 비타민 C를 좀 보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면역 노화를 막으려면은 면역 영양소 비타민 C를 어떻게 보면 더 잘 챙겨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비타민의 비타는 라틴어로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몰랐어. 면역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도 너무 많이 드시면요, 오히려 과유불급, 탈이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네. 면역 노화 관리가 특히 필요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 해주신 우리 정영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산다 약사 이수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저희가 전반전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이제 제대로 퀴즈 대결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후반전은 퀴즈 우승자에게는요, 암세포 잡는 데 도움 줄 면역 영양소 비타민 C를 저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비타민 C 아니고요. 땡땡땡 비타민 C인데요. 장규덕님께서 우리 암을 이겨내셨다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거기 앞서서 저희가 퀴즈를 드릴 텐데 퀴즈 틀린 분께는 이 무서운 저승이 인형 드리겠고요. 또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추셔서 저승이 인형이 가장 적은 분께는 우리 장기덕님의 대장암을 이겨내도록 도움을 준 땡땡땡 비타민 C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예, 알겠습니다. 저 땡땡땡 뭔지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요. 아, 장기동님, 네. 저 땡땡땡 대체 뭡니까? 저도 처음에 비타민 C를 먹으면 속이 가끔 쓰릴 때가 있었거든요. 예. 네, 안 먹을 수는 없고 해서 찾다가 이걸 먹게 됐어요. 근데 아. 이거는 공복에 먹어도 속이 안 쓰리고 잠깐만요. 저 보니까 우리도 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우리 저 삼남매한테 챙겨주셨던 그 비타민 C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공복에 먹어도 안 쓰린 거. 그렇죠. 네. 그게 있어요. 예, 맞죠? 네, 맞습니다. 공복에 먹어도 전혀 속쓰림이 없어서 제가 MC 세 분께도 좀 잘 챙겨 드시라는 마음에 네네. 드렸던 땡땡땡 비타민 C는요. 바로 대장암을 극복하신 장규덕님이 매일 드시고 계시는 요 리포존 비타민 C입니다. 리포죠. 네. 그렇지. 이 유명하죠, 이제. 저희 열심히 먹고 있어요, 요즘. 제가 먹는 게 리포존 비타민 C인데 그걸 먹으면 속쓰림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비타민 C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저런 걸 찾지 못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 방송에 나온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속이 쓰려서 정말 맞아. 비타민 C를 속이 쓰려서 못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걸 먹으면 안 쓰리다니까.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부터라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이, 가방에서 꺼내시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 속이 안 쓰리고요. 네.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으니까. 아니, 난 속만 안 꼭- 쓰리면 돼. 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드셔보시라고. 잘 먹겠습니다. 자, 여기 물 직접 있으니까요. 먹어볼게요. 여기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비타민 C 드시면 좋은데 그동안 속이 쓰려서 못 드셨거든요. 오, 잘 드셨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먹고 싶지만 꾸준히 챙기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속쓰림에 있습니다. 특히 또 위장이 약한 분들은요. 속쓰림뿐만 아니라 뭐 구토, 복통, 복부 픽만, 설사 이렇게 많은 불편함까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비타민C를 섭취하면 위산과 또 소화 효소, 장내 세균종 등에 의해서 영양소가 좀 파괴되고 산화되면서 이런 부산물들이 또 위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타민 C를 다른 데는 속이 쓰려 못 먹으니까 막 과일, 야채 같은 거 지금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가 보충이 안 되니까. 오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리포존 비타민은 특별한 공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위와 장을 통과하면서 속쓰림 증상이 없는데요. 네, 우리 세포막은 이렇게 이중 인지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너무 다르게 생겼죠? 네. 네. 그래서 일반 비타민 C가 우리 세포로 들어가려고 하면 튕겨내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리포존 비타민 C는요, 우리의 세포가 인지질이라는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 비타민의 리포존 갑옷을 입게 되는데요. 이 일반 비타민 C가 이렇게 푹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와 동일한 구조의 리포존 보호막을 입은 비타민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구나. 되는 거죠. 이렇게 감싸게 되면 오, 우리 세포막에 볼 때는 어떨까요? 똑같다고 비슷한데? 생각하고. 네. 앞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군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원리네요. 네.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야. 우리 세포에서 비슷한 물질로 인식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 선생님, 근데 속쓰림이 없다면 일반 비타민 먹어도 되나요? 리포존 공법을 이용해서 비타민 C를 보호하다 보니까 네. 이게 위산에 의해서도 견딜 수가 있어서 속쓰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리포존 비타민 C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흡수율이 좋다는 데 있어요. 흡수율, 네. 그렇지. 그래서 사실 속쓰림 때문에도 리포존 비타민 C를 권해드리지만 속쓰림이 없는 분들에게도 리포존 비타민 C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일반 비타민과 리포존 비타민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후반전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저 상품이 걸린 거니까 이제 신중하게. 예. 일반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은 1번 19%, 2번 39%. 일반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은 쓴 답을 볼게요. 네. 예. 제가 혼자 39%를 적었습니다. 근데 김 선배 왜 39%라고 적으신 거예요? 아니, 19%는 너무 적게 흡수되는 거예요. 정답은요? 1번 19%. 아니, 근데 흡수율이 이렇게 작다고요, 진짜? 네. 맞아요. 사실 그동안 일반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셔오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너무 수치가 낮아서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리포존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은 과연 몇 %일까요? 1번 73%, 높다. 바로 이어서 이 문제를 낸다고요? 2번 93%입니다. 리포존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 자, 답을 보겠습니다. 쓴 것. 어머. 나 혼자 73%. 참나. 이건 뭐 아니면 도네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걸 높아도 왔었거든요. 일단은 아까는 흡수력이 전혀 없었으니까. 예, 많이 없었고. 그래도, 예. 예. 이건 흡수력이 많다고 그러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이 생기시네요. 예, 그냥 찍었습니다. 정답은요? 2번 93%입니다. 야, 이거 진짜 놀랬다, 내가. 정말 창피하지 않아요? 이거 귀여운데 하나 드릴까요? 여기 하나 더 드릴까? 리포 좀 대단하네. 진짜 예상을 너무나도 넘는 수치니까요, 지금. 93%요? 차이가 너무 크죠. 네. 속쓰림이 없는 리포존 비타민 C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19%에 불과한 일반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93%까지나 끌어올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물질이죠. 그래서 보다 흡수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 비타민 C를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요,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소변이나 땀으로 쉽게 배출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단 19%만 흡수된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실제로 일반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와 또 리포존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저렇게 많이. 네, 일반 비타민 C는요, 섭취 4시간 후에 최대 혈중 농도가 2까지 올라간 반면 네. 리포존 비타민 C는 같은 시간에 5까지 올라간 게 보이신가요? 거의 2배 반. 네. 2배 넘게 차이나? 오. 네. 리포존 비타민 C는 섭취 후 12시간이 지나서 혈중 농도가 점점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비타민 C의 최고점인 혈중 농도 2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걸 그러네, 확인할 수가 진짜. 있습니다. 아, 저점도. 네. 네, 이렇게 흡수율이 높은 리포존 비타민 C를 섭취를 하면 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깔때기 안에 준비된 소품을 우리 몸속의 세포라고 가정을 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실험 너무 좋아. 잘 흡수된다면 우리 세포가 잘 머금고 커지겠죠. 저게 이제 흡수가 잘 됐다 이거네요, 그만큼. 네. 오. 한쪽은 일반 비타민 C, 녹은 물을 넣어봤고요. 예. 세포에 들어가지 아,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게 네네. 보이시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다른 한쪽은 리포존 비타민 C를 녹인 물을 넣어봤습니다. 와. 저기 풀어나는 게 그만큼 세포에 흡수가 된다는 거죠. 잘 받아들이고 네, 있어요. 잘 아. 받아들이네. 눈으로 딱 보여주니까 너무 좋네요. 저기 내 몸 세포라 생각해봐. 얼마나 뿌듯해. 오. 리포존 비타민 C의 흡수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 아까 전반전에서 암세포를 잡는 CCTV라고 불리는 NK세포의 활성도 배우셨죠? 예. 네네네. 활성도가 떨어지면 암세포를 못 잡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승름님처럼 위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를 건강한 분과 비교를 해보면요. 네. 약 7.4배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귀덕님이 앓으신 대장암도요.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면 발병 위험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 또 나옵니다. 대장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는 얼마나 낮아질까요? 건강한 사람에 비교했을 때입니다. 네. 자, 1번 8배, 2번 10배. 네. 아우 낙제생을 누가 그 손으로 맞고 본다고. 낙제생이요? 아, 어머니 낙제생. 너무하시네요. 자, 적었습니다, 저는. 자, 박남매 오랜만에. 우리 어머님 세 분, 두 분하고 저까지 이렇게가 정답은요, 2번 10배입니다. 맞았습니다. 두 분 다 맞추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건강을 예방을 지키고 위해서도 네. 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네.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또 항산화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장기덕님이 이렇게 NK 세포가 활성도가 낮았는데도 이걸 극복하신 거잖아요. 네. 대단하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을 지키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죠.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그리고 항산화력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장기덕님이 이제 리포전 비타민 C를 먹고 대장암 극복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리포전 비타민 C가 NK 세포의 그 활성도도 높여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자에게 비타민 C를 투여했더니 NK세포의 활성도가 무려 2,36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2,000배가 넘어요. 2362배라고요? 네. NK세포 활성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암세포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저걸 싸울 때 이 활성도가 높아진다면은 네. 너무나도 활발하게 저걸 없애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폭파시키듯이 그렇죠. 암세포를 빠르게 잘 처리할 수가 아, 있어요. 보기에도 후련하다. 야, 잘 싸우는 세포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맞습니다. 비타민 C는요, 우리가 앞서서 면역 영양소라고도 배웠잖아요. 네네. 네, 비타민 C는 실제로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고 네. 또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성장을 하곤 하는데 이른바 신생혈관입니다. 이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데도 비타민 C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생혈관이요? 이것도 네. 못 듣던 용어인데. 여러분, 암세포는요, 자기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을 세우는데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암세포는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외계 괴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거를 혈관에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무자비하게 만들어내서 자기 몸뚱이를 키우는 거죠. 와, 진짜 괴물처럼.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혈관이 풍부한 토끼의 홍채 가까이에 암세포를 이식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어떻게 유도해서 커지는지를 확인을 한 건데요. 네. 4일이 지났습니다. 예. 4일 후에 눈에 띄게 암세포가 커졌죠. 오, 4일 만에 점이 저렇게 커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8일 후 어머, 많이 커졌죠. 8일인데. 네. 12일 후에는요. 이야. 이렇게까지 커지게 됩니다. 와, 절반 이상이 그냥. 네. 와. 그래서 2주 이내에 원래 크기에 16,000배. 우와. 네. 암세포가 저렇게 빨리 자라요? 네. 와, 어마어마하구나. 암을 무섭게 키우는 이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또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는 데 있어서 리포존 비타민 C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이른바 항산화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일반 비타민 C의 섭취 후 시간에 따른 항산화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빨간 그래프는요, 리포존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입니다. 확 네, 올라가네요. 네, 일반 비타민 C는 섭취 2시간 후에 항산화력이 3 정도 됐다가 4시간, 6시간 후에는 좀 떨어지면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반면에 리포존 비타민 C 섭취군의 항산화력은 2시간 후에 거의 10 가까이 높아졌다가 네네. 4시간, 6시간 후에 일반 비타민 C의 최고 항산화력보다 거의 2배 높은 6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 와. 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요, 비타민C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요, 1766명의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리포존 비타민C를 투여했더니 중환자실 체류 기간이 평균 8.6%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은 소식이다. 네. 리포존 비타민 C 덕분에 중환자실을 빨리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가족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또 정말. 그렇습니다. 약국에요, 비타민C 사러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고함량의 비타민C를 덕용 포장으로 막 여러 개 사가시면서 네. 하루에 보통 한 4,000mg 이상, 오. 또 많게는요, 고함량을 열알, 그러니까 1000mg까지도 드시는 분들이 어머.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드시면 안 된다, 또 주의사항도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긴 하는데요. 비타민은 네. 좀 고용량으로 많이 먹었어요. 한 3알, 4알씩 이렇게 진짜 먹어도 저도 네. 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천? 네, 아, 8천까지도? 정말 네, 많이 1000mg짜리를 8개? 네, 8개 정도? 오. 이렇게 6개에서 8개 먹었는데 이제는 저번에 선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먹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말을 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야 산다 요거 특집으로 딱 보라고 이야기해야겠어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비타민 C도요, 이제 고함량으로, 고용량으로, 게다가 또 한꺼번에 이걸 섭취하게 되면요,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아까 우리 19%에 놀랐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고함량을 한꺼번에 드시면 흡수율이 16% 이게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부작용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속쓰림뿐만이 아니라 신장 결석, 또 요로 결석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먹더라도 흡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흡수율이 높아요. 하루에 4알, 6알 먹던 거 한 알만 먹어도 되니까 사실 편하고 저도 네. 똑같은 거 속쓰림이 없어져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리포존 비타민 C 우리 뭐 다들 챙겨 드셨잖아요. 네. 네. 근데 혹시 건강에 달라진 걸 느끼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먹었더니 피로가 좀 덜한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맞아요. 먹고 안 먹고 차이를
확 느끼겠더라고 나는 진짜. 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찌뿌둥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요거 먹고는 가볍게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뭐잘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약간 가벼워진 느낌. 몸이 무거우니. 몸이 무거우니까 뭐 상태가 가뿐하게. 가벼운. 저 같은 경우엔 피부가 좀 좋아진다. 네.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맞아. 먹으면 좋아지는 게 흡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삼남매들이 참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아유, 그럼요. 2%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사니까 네. 많이 알려고. 이제 비타민 C를 챙기지 않으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맞아요. 항산화력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뭐 장기덕님, 이순남님께서 겪으셨던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요. 또 다른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환 1위죠. 두려워하는 거요? 두려워하는 치매? 거? 치매. 아유. 맞습니다. 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일부 뇌신경세포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증 변성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생긴 독소들이 뇌신경세포를 노화시켜서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66세에서 90세 노인들의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측정했더니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감소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걸 확인했고요. 네. 또 치매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비타민C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혈관에 있는 그 장벽 때문에 반드시 리포전 비타민 C 먹어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너무나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요. 이 뇌혈관을 통해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뇌혈관 장벽이 그 어느 장벽보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같은 인지질로 구성이 된 장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뇌 질환 치료 약물조차도 사실은 뇌혈관 장벽을 통해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리포전 비타민 C는 인지질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리포점이 네. 진짜 하는 역할이 크네요, 진짜. 네, 실제 그 리포존 비타민 C가 우리 뇌 기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뇌 신경세포 사진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뇌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신경돌기라는 건데요. 아, 저렇게 이 신경돌기가 뇌 기능을 좌우합니다. 예. 근데 리포전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또 일반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이 뇌세포의 신경돌기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예. 왼쪽은요 일반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고요. 오른쪽이 리포전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뇌세포의 신경돌기 성장 정도를 저렇게 쑥쑥 분석한 자랐네. 결과입니다. 와, 그렇죠. 네, 왼쪽은 16%, 오른쪽은 무려 44%까지 성장한 게 보이실까요? 오. 대단하다. 뇌에도 영향이 이렇게 끼치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하루에 어떤 그 에너지, 네. 맞아요. 어떤 그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비타민 C를 먹었는데. 뭐 피곤할 때 먹는다.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뇌세포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집중력, 또 기억력 향상에도 비타민C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네. 꼭 알아두셔야 할 비타민C의 중요한 상식, 마지막 퀴즈로 드려보겠습니다. 아, 마지막 퀴즈 나오나요? 마지막 뭔가 퀴즈. 비타민C는 파괴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흡수될까요? 아하, 이번엔 네. 보기가 3개가 나왔네요. 1번 위, 2번 소장, 3번 대장. 아, 야, 어디까지 가야 흡수되나? 네. 파괴되지 않고. 자, 잠깐만. 위냐, 소장이냐, 대장이냐. 저희가 쓴 답을 위는 물론 없고 소장파가 2명, 대장파가 대장파가 세 3명이에요. 갈 수 있다. 정답은요. 2번 소장. 거빠. 그래요. 영양소가 흡수되기에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소장입니다. 오, 네. 그래서 진짜. 비타민C는 소장까지. 소장까지 파괴되지 않고 잘 도달했을 때 흡수가 잘 될 수 있고요. 흡수가 됐을 때 비로소 혈액을 타고 뇌와 또 필요한 다른 장기까지 영양소를 잘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고 고정해주는 장간막을 찍은 복부 초음파 사진입니다. 리포전 비타민C 섭취를 하고요, 90분 뒤에 찍은 오른쪽 사진, 기포가 살짝 보이거든요. 예, 저 하얘요. 보이시나요? 예, 예, 예. 네. 일반 비타민C와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하고요, 장간막 혈관 신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도 있습니다. 네. 미세기포 신호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흡수율이 좋다 하는데 오. 소장까지 진짜 잘 갔나까지 확인을 한 거죠. 야.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드실 때는요, 꼭 리포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 리포즘 비타민 C를 섭취하거나 선택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리포즘 비타민C는요, 일반 비타민C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혈중 농도로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보통 하루에 비타민C 1000mg 많이 드시는데요. 네.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를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리포즘 비타민C는 흡수율이 높은 만큼 하루 500mg만 섭취하시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비타민C를 선택하실 때는 흡수율과 지속력이 높고 또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리포즘 비타민C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 퀴즈 우승자 네. 오늘 발표를 해주시죠. 박둘선님, 이승윤님, 장기덕님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시간이 좀 됐거든요. 속 쓰린 거 이거 드셨는데 아무렇죠 아니요. 진짜요? 좋아요, 괜찮아요. 진짜 다행이네요. 예. 면역력 높이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우리 이승희 약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알아야 산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픈